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이미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몇 억씩 낮추어도 벌어오는 사람조차 없고, 계약을 했어도 집값 폭락을 우려해 포기하는 매수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80% 폭락해도 GDP 대비 미국보다 비싸고 50% 떨어져도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더 비쌉니다. 이 말은 하락장에 대폭락하여야 아파트 가격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끌이나 무리한 갭 투자 등으로 비싼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적당한 시점에 파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이미 난리 났다. 당장 급매로 집 파세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이 폭탄이 꽉 잡고 있어요, 다리를. 자, 너무 많이 뛰었다 이거죠. 정상화 시키려고. 자, 이제 무주택자 부동산 선택 6가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주택이 됐든 무주택이 됐든 선택을 잘해야겠죠. 자, 먼저 근거자료를 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금을 계속 쌓아놓는 방법이에요. 너무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수입을 확대시키고 적금은 최대치로,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자산 거품이 심하다. 자, 그 다음에 분양 선택. 가급적이면 지금은 매입하면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미분하고나 분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대신에 100세대도 안 되고 이상한 뭐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니만 못할 수 있으니까 선택 잘해야죠. 지금부터 폭락장의 흐름에 맞게끔 분양을 선택하는데, 분양도 흐름이 만약 꺾였다 그러면 좋은 데만 넣는 거고요. 흐름이 지금처럼 아직은 세다 그러면 이제 릴레이식으로 넣는 거죠. 그것도 가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제 올 겨울에 매입을 해야겠다. 겨울은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난리 났다죠. 자, 실거주, 저가, 자본금, 급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고 저가 아파트고 실거주하고 또 급매다, 이게 얼마 전보다. 그러면 뭐 비싸지 않다면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아타기. 본인이 아주 안 팔리는 집을 갖고 있어. 사실상 청약으로 봤을 때는 무주택이야. 작은 거니까. 그런데 황금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파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폭락장에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겠다, 나는 돈도 별로 없으니까 아예 기다려버리자. 이 폭락장에, 자, 급매, 특히 서울이라든가 서울 가까운 곳, 강남 가까운 곳, 경기도 쪽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지방도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매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장에 선택이 있습니다. 급매하고, 급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양은 지금은 뭐 60점, 70점 그런데 가점이 그때 되면 미분양 날 수 있어요. 분양권 미분양 10년 전매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1년이면 6개월짜리도 아마 6개월 전매 제한이나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실거주도 폐지되고. 지금 물량 폭탄 때문에 이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주택이라면 이 6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라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얼마큼 떨어질까? 옛날에 자, 개포주공 5단지 35평이 14억 했던 게 7억으로 무려 50%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30억. 엄청나게 뛰었죠. 3배 이상 뛰었어요. 320% 폭등. 자, 그러면 얘가 2026년에는 얼마까지 떨어질까? 15억. 다 50%씩 보면 돼요. 50%는 코스 같아요. 이거 폭락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뛴 폭이 너무 커서. 자,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47평 2006년에 18억 했던 게 9억. 50% 폭락을 했죠, 실제. 얘가 27억. 딱 3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떨어진다면 13.5억, 딱 반토막 50% 떨어질 거예요. 대략 한 2026년 기준으로. 분당 파크뷰, 이번엔 신도시 볼까요? 2006년 18억 했던 게, 자, 2013년 9억, 딱 50%로 반토막 났고요. 21년 현재 24억. 거의 3배 가까이 뛰었고, 2025년은 반토막 50% 12억으로 추락할 예정. 자, 평촌 꿈마을 현대 47평 11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으니까 무려 55%나 폭락을 했죠. 반토막도 더 났죠. 자, 이게 그런데 지금 17억 하고 있으니 거의 3.5배 뛰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얘가 또 반토막 나면 8.5억 만만해지죠.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은
떨어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어요. 자, 서울과 지방 급락 추세입니다. 대폭락의 시작. 올겨울이 대폭락이냐, 내년이 대폭락이냐, 이건 변수가 있지만, 자,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공포, 중국까지 겹쳤어요. 글로벌 쇼크로 번지나 수도권 아파트 지난달 하락 거래 비중이 일제히 확대됐다. 지금 50% 육박했죠? 집값 낮아지나 서울 급락, 수도권 지방도 하락하고 있다. 자, 서울 급락 추세. 잠원 10만 포 10차, 뭐 전용 53, 이거 얘가 20억이 15억으로 5억이나 빠졌고, 반포주공 1단지 이것도 32억이 28억으로 4억 빠졌고, 성동 한진타운 17억이 14.5억 3.5억 빠졌고, 레미안 월구 32평 10.4억이 6억으로 거의 4억이나 빠졌고, 서초 포레 1단지 47평 18.5억이 15.5억 3억 빠졌고, 서울에 10억 15억 전후로 2, 3억 빠진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워낙 지금 꺾였어요. 여기 수도권 지방도 보자고요. 성남시, 자, 9억 했던 게 6억으로 추락을 했고, 구리시 F아파트 13억 3점짜리가 10억, 거의 3억 빠졌죠. 다 30% 벌써 이 짧은 기간에, 징여도 아닙니다, 빠졌고, 중동 페리스카운티 24평이 지금 1억 정도 하락을 했고, 세종 가온마을 전용 59에 1억 정도 하락했고, 대구도 지금 1억 2억 마이너스 지금 널려 있습니다. 자, 청주 리버파크 자이 전용 84 5억이 4.5억으로 전반적으로 지방도 지금 하락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폭락으로 가는 신호탄이다. 겨울과 폭락장 매입 시의 선택 방법 볼까요? 자, 올 겨울, 나는 그냥 올 겨울에 이 정도면 됐다, 금매를 잡겠다. 왜? 집을 팔아서 사야 하니까, 또는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자,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집을 잡더라도 분양을 하세요.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좀 올라가지 않은 곳들, 외곽이 상대적으로 이제 유곽이라고 좋다는 게 아니라 좀 덜 빠질 만한 것들 고르세요. 세대수 많은 걸로. 그리고 저가 저평가, 그리고 웬만하면 실거주 중심으로 사야지 뭐 갭 투자하려고 사지 마세요. 뭐 갭 투자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세, 대출, 혹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는 거 최소화하시라고, 최소화. 이번에는 폭락장 보자고요. 자, 이제 한 3, 4년 지나가면 폭락장이 올 거 아닙니까? 올 겨울은 일시적 하락장이고, 그러면 그때는 강남 재건축, 한강변, 서울 중심, 비싼 아파트, 뭐 신도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비싸니까 많이 떨어져. 자, 투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이때는 실거주 중심이지만 폭락을 했는데 무슨 실거주입니까? 투자 중심으로. 자, 그리고 전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많이 빠졌으니까 대출도 활용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자,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언제? 폭락장에. 자, 이제 매수 선택. 내 집 마련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만약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니까 대단지 아파트로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최소한 통건물인 단독 다가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3요소를 판단해야 돼요. 입지는 어떻냐, 그 시점 타이밍이 맞느냐, 마지막으로 이 물건 자체가 세대수도 있고 역도 좀 있고 잘 팔리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이제 부동산 거품순위 한국이 7위다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자, 한국 내 집 마련 국가 랭킹 7위. 자, 7위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안정적이네. 이게 선진국에서는 1위예요. OECD라든가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는 1등이고, 지금 세계가 160국가가 넘잖아요. 거의 200개 국가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7위라고요. 그것도 주로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홍콩 빼고는 다 못 사는 나라야. 볼까요? 자, 집값 거품 1위가 가나입니다. 149년 걸려요. 뭔 말이냐? 자, 자기가 번 돈으로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저축해서 집을 살 때 몇 년 걸리냐 했을 때 가나는 149년 걸립니다.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는 75년 걸려요. 홍콩은 73년 걸려요. 자메이카, 자, 61년 걸리고, 5위 이란 58년, 6위 필리핀 50년, 자, 7위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47년이나 걸려요. 얼마나 비쌉니까? 정말 비싸요. 집값 소득 대비 집값, 여기에 지금 선진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콩은 도시고.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OECD 국가라든가 선진국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자고요. 이제 집값이 가장 싼 곳들. 자,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4.5년밖에 안 걸려요. 2위, 집값 싼 2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5.5년 3위. 3위는 미국. 미국 6.7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7로 계산해도 7에 49. 우리나라가 거의 7배 정도 미국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GDP 대비.
알았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7배 떨어졌을 때 거의 80%, 90% 가까이 떨어져야 GDP 대비는 미국과 맞먹는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페르토리코 아니죠. 이제 4위가 페르토리코, 그 다음에 얘들은 6.9년밖에 안 걸려요. 5위는 아랍에미리트 7.4년 걸려요. 이렇게 뭐 조금만 돈 벌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장기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 자, 캐나다는 11.7년, 이탈리아 14.3년, 독일 14.7년, 영국 15.1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47년. 거의 4배 차이 나죠. 4배 떨어져야 80%, 70% 떨어져야 이 나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출처는 영국 유명 건축기사 자, 루핑 메가스토어입니다. 서울 집값 시드니, 타이베이 2배 이상. 이번에 보니까 서울 집값 봤더니 이거 다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 시드니는 이제 호주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데 한번 방 있는 걸 비교해 봤어요. 방 한 칸짜리 10.4억이야. 우리나라가 5.8억이고 시드니 5.8억, 5.4억. 거의 방 한 칸짜리는 비슷해요. 근데 방 두 칸짜리 13.9억으로 싱가포르.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죠. 방 둘 13.9억. 자, 시드니 반토막이네 6.9. 타이베이 반토막. 방 3개 22.0. 우리나라 18.5. 다른 나라 9.2, 9.2. 자, 방 4개 36. 자, 24.4, 12, 12. 뭔 말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낮지만 시드니와 타이베이의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예 미국은 끼지도 못해요,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 집값 상승률. 그럼 상승률을 올해 이렇게 봤더니 자, 수도권하고 전국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에 둘 다 지금 3월달 기준으로 23, 22%인데 미국 13, 13 한참 처지죠. 미국, 네덜란드,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형편 없네요.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이고 그렇다고 해서 3월 말고 지금으로 따져도 우리나라 집값 21년이 제일 많이 뛰었거든요. 올해가 제일 많이 뛰었어요. 더 뛰었으면 뛰었지. 이 나라들도 많이 뛰었지만 1위 자리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10월달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상승률 1위라고 또 집값도 1위라고 나와 있죠. 자, 주요 선진국 가계부채, 부채도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계부채, GDP 대비 105.6이 찍었어요. 자,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죠. 자, 이번에 아파트 매매 인장 시의 체크리스트. 자, 내가 집을 사러 돌아다니고 싶다. 그럼 뭔 걸 봐야 하나요? 자, 먼저 교통을 봐야 하고요.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는 교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직주 근접, 일자리도 그 다음 중요하고 뭐 인프라, 그 다음에 교육, 아파트 상품 가치, 미래 가치, 환경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교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지하철 10분 이내냐 어디냐, 신설 전철이 있고 광역 전철, 버스 정류장 위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 호재들은 이미 한 70% 이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지금 상승장은 70% 이상이라고 했어요. 선반영됐다. 재개발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또는 역이 됐든 뭐 어떤 좋은 곳이 들어오는 곳이 됐든 다 70% 이상은 반영됐다. 하락장이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GTX도 이미 70% 반영됐다. 그건 잊지 마세요. 일자리는 인접 일자리, 일자리 접근성, 주요 출퇴근 가는 거리, 미래 일자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인프라, 상권, 대형마트, 재래시장, 문화시설, 병원, 단지 상가, 주민센터, 관공서 이런 건 이제 조금씩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전철이고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 예전에는 교육의 중요성이 컸는데 지금은 교육 중요성이 많이 줄었어요. 초딩, 초품화, 초중 고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스카이, 인서울 합격자를 얼마나 배치했느냐, 학원가는 어떻고 배정학교는 어떤가 이런 거, 아파트 상품 가치, 시세 어떠냐 이거 중요하죠. 세대수, 용적률, 지분, 층, 동향, 대지의 종류, 전철 거리, 주변 시세, 주차장 관리 상태, 미래 가치는 어떠냐, 환경은 어떠냐, 10년 가격 추이,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그 다음에 임장, 개발 계획, 잠재력, 얘가 얼마나 더 많이 갈 것 같은지, 도로망 시설은 있는지 이런 말 들어봤죠. 숲세권, 몰세권, 물이 가까운 물세권, 일조권, 조망권 이런 거. 자, 이게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딱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철이 가깝냐 뭐냐, 서울은 상대적으로 땅이 좁기 때문에 전철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철이 뭐 두세 개, 네 개 있으면 좋죠. 서울에도 GTX가 있으면 걔는 더 가요. 그렇지만 경기도하고 다른 게, 경기도는 전철이 필수인데 서울은 전철이 좀 없어도 상대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땅이 좁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생기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냥 기대감만으로 잡아도 된다. 자, 이제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 보면 이제 몇 가지 판단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실거래가 지수고 이 파란색이 매물 가격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꼭 알아둬야 돼요. 빨간색 실거래가, 파란 것은 매물 가격이라는 말은 호가라는 말 들어봤죠? 자, 보면은 빨간색 보자고요. 2009년에 꼭지 찍었다가 좀 내려왔다가 2014년에 바닥 찍고 쭉 올라갔다 2021년이나 2년에 찍고, 여기 있었더니 예상입니다. 21년이나 2년에 정점 찍고 내려갑니다. 2025, 6년이 바닥일 것 같고 올라간다, 빨간색. 자, 이게 2032년에 꼭지를 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설령 연도가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이걸 염두하고 집을 잡아야 돼요. 그냥 이 몇 년만을 보고 집 잡으면 안 돼요. 이제는 10년 내다봐야 돼요. 이렇게 언제부터? 21년부터 32년 대략 이 사이에서 내가 언제 집을 잡을 것인가, 내가 언제 분양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걸 따지면서 판단해야지 그냥 덥석 잡으면 안 되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빨간색이 지금 실거래가하고 매물 보세요.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파란색은 매도야. 호가야, 호가 올라가죠. 호가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올라갈 때는 계속 호가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보자고. 떨어질 때 보니까 호가가 지금 내려가 있네요. 그렇죠. 오히려 1층보다도 더 낮아.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왜 집을 싸게 사냐면 만약에 40%밖에 안 떨어졌어도 60% 떨어진 매물을 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거래가 안 되니까. 이 호가 엄청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또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다시 또 실거래가 위로 올라가죠. 또 떨어질 때 보세요. 호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하락장에 이 초급매라고 써놨잖아요. 2013년에 초급매, 앞으로 예상은 2026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올라갈 때는 거품가라고 써놨죠. 왜? 호가가 이렇게 신고가니까 다 비싸.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호가로밖에, 거품가로밖에 매수를 못해. 매수할 구간은 당연히 이렇게 하락장 때죠. 이때. 결론은 집값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합니다. 폭락장에 매수하거나 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좀 이게 내리막 가려고 할 때나 바닥이나 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겠죠. 원을 그린 다음에 꼭 이 시점에서. 이렇게 꼭 꼭지에서 잡으면 안 돼요. 꼭지에서 잡으면 사단 생겨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왜? 여기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부동산 하락과 서울, 경기도 하락, 회복 신고가 기간, 뭔 말이냐? 자, 지금 보니까 서울 31% 떨어졌어요. 예전에 하락장에. 약 5년이나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강남도 30% 떨어졌고요. 강남 9는 35% 떨어졌고요. 수도권 33% 떨어졌고요. 분당은 45.5%나 떨어졌고, 경기도 전체가 48%.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경기도가 서울보다 조금 더 빠지는 거 있지만 여기 보세요. 강남이나 서울이나 다 비슷하게 빠지지 않아요?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겠네. 왜? 비싸니까. 여기는 지금 지방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지방은 더 위험해요. 경기도보다 위험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가 입지가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금액 대비. 당연히 지방은 더 빠지겠죠. 많이 뛴 것들. 여기 이거 보면 답이 나와요. 서울. 자, 보세요.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졌고 회복은 금방 해버리죠. 그리고 신고가가 이만큼 길었어요. 다 잘라볼게 이렇게. 신고가가 길어. 근데 경기도 봐봐요. 떨어질 때 훨씬 길게 떨어져요. 그리고 회복이 한참 있다 회복돼요. 이렇게. 진짜 많이 걸리죠. 회복이. 서울은 금방 회복하는데. 그리고 신고가도 얼마 찍지도 못해. 그만큼. 예를 들면 2020년, 21년에 신고가 찍었잖아요. 자, 이제 부동산 30년 사이클과 5년 흐름. 이게 5년 흐름인데 보세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0이야. 0. 대책 나오기 전에는 올라가고 나오면 떨어지고 해갖고 전반적으로 거의 폭등했죠. 그러다가 최근이 여기입니다. 여기. 물음표. 다음에 떨어지겠죠. 자, 이제 30년 흐름을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진짜 위험할 때가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정말 하락한 적이 있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90년부터 93년까지 4년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97년부터 2000년까지 하락했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파란색이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자, 테두리를 잘 봐요. 3번. 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4번. 2009년부터 거의 2013년까지 진짜 오랫동안 하락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언제 하락하느냐? 지금까지 하락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 상승이잖아요. 까만 거. 여기서 하락하겠죠. 이제 5번이 나와요. 5번은 2021년이나 2년. 지금 확률적으로 진작 나왔어야 하는데 장기간 상승했죠. 여기 보시면 91년, 93년 다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일본 버블 붕괴, 이때는 IMF 구제금융, 이때는 카드 대란, 이때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융위기만 터져야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거래량과 가격 하락도 일치합니다. 재밌어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1만 건에서 쭉 3천 건으로 떨어지니까 시세 어때요? 쭉 떨어지죠. 이게 바로 9.13 대책 때, 2018년 9.13 대책 때 지금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 11.6 대책 때 보니까 거래량 10,000건에서 3,000건으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집값도 어때요?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자, 뚝 떨어지죠. 1만 건에서 거의 뭐 몇천 건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집값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즉 거래량이 줄면 집값도 떨어진다. 근데 이번에는 왜 특이하게 떨어지고는 있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으냐면 매물 잠김 때문에 그랬어요. 매물 잠김. 다주택자들이 안 내놔 버리니까. 그래서 종부세를 세게 때리라고 한 거죠. 자, 이제 탱크. 정말 금리 인상이라는 무시무시한 탱크가 도심을 질주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다주택자, 법인, 영끌과 갭투자가 하우스 부어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만 망하겠죠. 갑작스러운 폭락보다 서서히 내려가는 연착륙 시장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